대통령실이 재판장에서 뻔뻔한 소리를 하다가 판사에게 혼쭐이 났다고 합니다. 네, 지난 4월 6일 횟집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 앞으로 양복을 입은 정부 주요 인사들이 도열한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시민단체인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회식비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하 변호사는 결국 행정소송까지 냈었는데요. 네, 결국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1차 변론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원고인 하 변호사는 당시 만찬은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었고 비용도 대통령실이 결제했다고 했다라며 거듭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네, 그런데 너무나 황당하게도 피고인 대통령 비서실 측이 확인을 해보니 회식비 액수 등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원고 역시 관련 정보를 대통령 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라며 소송이 각하돼야 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네, 쉽게 말해 해운대 횟집 회식비 관련 자료를 대통령 비서실이 갖고 있지 않고 애초에 대통령실이 생산, 관리하는 정보도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네, 결국 이런 헛소리를 들은 재판장이 법정에서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라며 버럭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뻔뻔한 인간들이 다 있을까요? 술 먹고 밥 먹어놓고 관련 자료가 없다라니. 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일까요? 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네, 정말 기가 찰 따름입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너무나 쪽팔리게도 윤 대통령이 결국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4일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라며 윤 대통령 등 5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이첩보류 지시와 국방부 검찰단을 통한 사건 회수 지시,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를 통한 수사 결과 변개 및 재이첩 행위를 자행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고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이들에 대한 독립적 수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며 윤 정부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는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것으로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 회의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특검이 답이다. 총선 때 국진 박살내면 할 수 있다. 레임덕은 이미 시작되었고 깜빵문 열릴 날도 머지 않았네라는 댓글을 달며 윤 정부를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안타깝게 사망한 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정부. 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운 요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한국이 미국 고금리의 대표적인 희생양이 됐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네, 윌스트리트 저널은 23일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강화됐지만 한국 경제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상승의 희생양이 됐다. 연준의 결정과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전 세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보여준다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중순 9.1%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행진에 나섰고, 지난해 초 0%대였던 금리는 현재 5.25에서 5.5%까지 올랐습니다. 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도 자국 통화 보호 등을 목적으로 비슷한 행보에 나섰는데요. 네, 한국은행도 1년 반도 안 돼
10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해 지난 1월 이후 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은이 물가 상승률과 주택 시장을 잡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같이 결정했으나 한국 경제는 점점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한국 경제가 가진 큰 문제 중 하나로 급증하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꼬집었다고 하는데요. 네,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부채는 2분기 국내 총 생산의 약 229%에 달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특히 가계부채는 GDP의 105%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157%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네, 이자 지출 규모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을 했고, 빚이 있는 가계는 소득의 약 40%를 부채 상환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똘마니 자처하더니 삑만 뜯기고 있다. 동맹이 강화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만 호구된 거다. 국제적 호구 룬석열이라는 댓글을 달며 윤 정부를 조롱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온갖 친한 척은 다 해놓고 결국 돌아오는 건 호구 대접일 뿐인데요. 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가 국격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